다음은 즐거운 큐시트웨이 시간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아이템, 오지혜 기자가 준비했죠? 네, 첫 번째 아이템은 폭로전 돼버린 단일화 기싸움, 그러니까 단일화 후폭풍 소식 준비했습니다. 지금 어제 이준석 대표가 어제 오후 기자회견을 열었죠. 이 자리에서 이런 논의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태규 본부장과 이달 초에 비공개 회동을 했었고 당시에 합당, 또 재보선 공천 문제, 그리고 만약 단일화를 성사시키면 퍼포먼스, 그러니까 열정열차에서 이렇게 선언을 하자, 뭐 이런 내용을 논의를 했었다. 네. 이런 내용들을 했었는데요. 이게 논란이 되는 거는 이런 제안들이 이태규 본부장의 폭로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어제 기자회견을 연 건데 잠시 보시겠습니다. 모 인사가 2월 초에 안철수 후보의 출마 포기 및 지지 선언은 하되 합당은 안 하는 방향으로는 이준석 대표의 생각이 어떠하냐라는 취지의 문의를 당대표인 저에게 해와서 저는 합당이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후보께는 합당에 대한 내용을 상의한 바가 없고 그리고 단일화에 대한 내용도 실제로 제 권한 밖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내신자로 언급됐던 해당 인사가 누군지 밝힐 예정이 있으실까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정치적인 예의상 아마 제가 공개하지 않는 것이 도리일 것 같고 모 인사가 그런 어떤 사퇴 의사가 있다. 11일까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을 전해왔고. 네, 여기서 중요한 게 조금 전에 들으신 대로 합당은 당 대표의 본인의 소관이다. 윤석열 후보의 이 패싱 명분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네. 그래서 좀 따져봤더니 이 논리적으로 당 통합이나 공천권은 정말 당 대표에게 있습니다. 다만 대선 후보는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정서상으로는 당 대표가 뭐 대수냐, 적어도 후보한테 좀 큰 흐름은 들어서 이렇게 진행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준석 대표가 사실 그럼 이렇게 기자회견을 한 이유, 이거 이준석 대표가 기자회견하기 4시간 전에 이 앞서서 있었던 국민의당의 이태규 이 총괄 선대본부장의 기자회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어제 저희가 방송에서 이 소식 좀 전해드리긴 했는데 시간상 저희가 이태규 본부장의 목소리를 직접 전해드리지 못해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좀 같이 들어보고 오시죠. 2월 초에 제가 비공개로 이준석 대표를 만나서 합당 제안을 받았습니다. 취지는 안철수 후보께서 깔끔하게 사퇴하고 이를 전제로 합당하면 선거 후에 국민의당의 의사를 대변하고 반영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을 만들어서 최고위원회 조강특위 공천심사위의 참여를 보장하겠다.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제안한 것을 우리가 묵살한 것에 대한 감정적 반발인지 아니면 원래 이중플레이를 하는 것인지 또 그것도 아니라면 이것이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 간의 국합, 배드캅 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 대답을 국민의힘과 이준석 대표에게 듣고 싶습니다. 제가 제정신이 아니라면 가서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우리 후보를 주저앉히겠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그래서 아까 제가 들은 거는 거기서 대답이 그거예요. 이 의원님은 아닙니다.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만약에 그러면 그건 중대한 당의 의사결정을 왜곡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분이 당내에 계신다면 당에서도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때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밝혀달라고. 네, 지금 이 양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이 지금 국민의당 안에 이 안철수 후보를 안 치겠다, 이 자진 사퇴시키겠다라고 말한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 이태규 본부장은 아니 그게 누구냐 밝혀라 대체 우리한테 왜 이러는 거냐 라고 지금 맞서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럼 이준석 대표가 말한 이 국민의당 안에서 안 후보를 안 치겠다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인지 좀 굉장히 좀 궁금해지는데 혹시 이태규 본부장인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 어제 딱 부러지게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네. 어제 기자회견에서 안 후보를 접게한 그 배신자에 대해서는 네. 예의상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공개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도리라는 거죠. 네. 그러면서도 이태규 본부장은 분명히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은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태규 본부장은 아니다. 그럼 대체 그 사람이 누군지 좀 궁금해지긴 하는데 은영미 위원님. 네.
사실 저는 지금 이 보면은 두 사람 얘기를 들으면서 느끼는 게 두 사람이 지금 서로 다른 데를 보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이태규 본부장의 얘기는 우리한테 왜 이래? 라는 걸 지금 묻고 있는 것 같은데 이준석 대표는 난 합당하자고 한 것도 맞고 있는 그대로 얘기했을 뿐이야 라고 지금 좀 딴 얘기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이번 사태의 본질은 지금 네. 책임 떠넘기기 공방 그리고 그에 따른 폭로전이라고 봐야 됩니다. 한마디로 원래 이제 제일 단일화 결렬 선언을 안철수 후보가 하면서 이준석 대표라든가 국민의힘에서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준석 대표가 우리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국민의당 너희한테 문제가 있어 하면서 책임을 떠넘기는 과정에서 너희 당에 배신자가 있다. 안철수 후보를 안 치겠다라고 제안한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나온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태규 본부장 입장에서는 그 배신자가 자기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이제 누명을 벗어야 되는 차원도 있을 거고 어라 우리한테 책임을 떠넘기네. 그리고 이간질을 하네. 이렇게 보면서 맞대응을 한 거예요. 이태규 본부장이 그러니까 기자회견을 자진해서 열어가지고 네. 뭘 지적을 했냐면은 이준석 대표 당신이 오히려 겉으로는 안철수 후보를 비방하고 폄훼하고 조롱했지만 밑으로는 사퇴 선언을 전제로 해서 합당을 추진하지 않았느냐. 한마디로 이중 플레이를 했다. 왜 이 이중 플레이가 문제가 되느냐면은 윤 후보와 상의도 안 하고 합당을 자기가 주도해서 단일화를 추진하려고 한 게 아니냐. 한마디로 윤석열 후보를 패싱 또는 월권을 한 게 아니냐라는 측면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시사하는 바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동시에 서로 너희 당에 문제가 있지 우리 당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는 점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나왔던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태규 본부장 같은 경우는 이런 말까지 하잖아요. 둘이 만났을 땐 윤핵관 조심하라는 이야기까지 하면서 윤핵관 얘기를 또 건드립니다. 윤핵관이 아킬레스건이거든요. 국민의당에 아니 국민의힘에. 그러니까 내부 분열, 국민의힘의 내부 분열도 부추기려는 의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책임 공방을 하면서 책임 떠넘기를 하면서 서로 상대당의 내분을 부추기는 이런 양상까지 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참 단일화의 뒤끝이 너무 안 좋다. 이런 상황인 거죠. 과연 앞으로 단일화 혹시 단판이 남아있다고는 하는데 잘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신뢰가 무너졌으니 네. 이런 상황입니다. 네, 단일화 뒤끝이 안 좋아도 너무 안 좋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좀 이 곁다리 질문일 수도 있긴 하지만 좀 짚어보고 싶은 게 김성환 위원님. 네. 네. 사실 아까 은영미 위원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시긴 하셨어요. 근데 이준석 대표가 합당은 당대표 소관이다. 당대표 권한으로 내가 추진하고 제안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기자회견에서. 어떻게 보세요? 아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동의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당무 우선권이 지금 대선 후보한테 있는 상황이기도 하잖아요. 아무리 네. 당대표로 할지라도 후보 단일화는 후보들끼리 결심이 있어야지 가능한 일이거든요. 근데 후보 단일화를 전제로 해서 합당 얘기나 이런 것들을 당대표가 일방적으로 추진했다?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국민의힘 내부에서 아마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번에 단일화가 깨진 가장 큰 원인은요. 윤석열 후보의 의사를 안철수 후보가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건 안철수 후보가 공개적으로 얘기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2월 13일 공식 선거운동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네. 단일화 제안을 했잖아요. 단일화 공을 던지고 난 다음에 딱 일주일 기다리는 사이에 아무런 반응이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20일 날 단일화 결렬 선언을 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끝까지 한 번이라도 연락을 줬더라면 나는 그래도 윤 후보하고 얘기할 의사가 있었다. 그리고 단일화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제안을 했지만 나는 여론조사를 했더라면 오히려 질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 불리한 제안까지 사실은 했음에도 불구하고 후보가 아무런 반응이 없기 때문에 나는 단일화 결렬 선언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당대표가 지금 들어가가지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것도.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당대표 책임론이 거론될 수밖에 없으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책임론이 돌아오는 걸 다시 국민의 당 쪽으로 튕겨가지고 던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굉장히 젊지만 아주 노회한 정치인이에요. 제가 볼 때는. 네. 마지막 말씀이 이준석 대표는 젊지만 노회하다라는 이런 평가를 좀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다룬 부분은 사실 뭐 이태규 본부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그로부터 딱 4시간쯤 지나서 이준석 대표가 또 반박 기자회견을 연 어제까지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이태규 본부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또 한마디 내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태규 본부장은 거듭 이렇게 폭로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네. 이건 정말 이준석 대표의 진심이 궁금하기 때문이라면서 이런 말들을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본인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합당 후에 이러이러한 자기의 그 생각을 저한테 얘기를 하고 제안을 했잖아요. 그런 그 대상의 당의 당대표이자 후보한테 계속해서 아주 모멸적이고 이런 비난과 비방을 계속해 왔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합당을 해야 될 대상한테 그렇게 비난과 비방을 하고 또 흑색선전을 해야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저희 당에 안철수 대표를 이렇게 후보를 사퇴시킬 수 있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다고 하는 이런 뭐 황당무계한 이야기를 하니까 그쪽에다가 물어봤습니다. 누가 그랬냐 가르쳐 달라. 그래서 물어봤는데 답을 안 하잖아요. 있는데 밝힐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더 문제가 있고 이거. 네, 그러니까 들으신 대로 물밑에서는 뭐 합당 제안이나 퍼포먼스 내용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놓고 연일 SNS나 언론 인터뷰에서 안철수 후보 왜 이렇게 비방하느냐, 도대체 비상식적이다 이런 행동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 지금 보면은 뭐 사실 뭐 이태규 본부장이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이 언론 인터뷰도 어제랑 뭐 같은 연장선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이 보면은 표면적으로는 지금 이준석, 이태규 이 두 사람 약간 개인 간의 폭로전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이게 개인 간 폭로전은 아니죠. 결국 당 대 당 그리고 또 후보 대 후보의 이 확전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폭로전을 후보들은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냐 물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네. 오늘 안철수 대표에게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안 후보는 회견 내용에 대해서는 직접 답변은 하지 않았는데요. 일단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이 여론조사 경선을 받는다면 단일화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시간은 다 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렬 선언을 한 겁니다. 단일화의 여지 남긴 걸로 해석할 수 없는 부분인 건가요? 그 인터뷰를 제가 언제 했는지는 뭐 기억이 잘 나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결렬 선언을 했을 때는 이미 시간이 다 지난 다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후보와의 만남은 이제 없다고 보면 뭐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표면적으로는 이제 단일화 거의 물 건너갔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을 했는데요. 네. 안철수 대표의 최근 발언을 보면 조금은 아리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안 후보가 일단 지난 20일에는 단일화 결렬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22일에는 부산에서 한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도 여론조사 경선을 받을 생각 없는 것 같은데 받는다면 또 모르겠다. 여지를 남긴 말이 23일에 그러니까 어제 보도가 됐고요. 그래서 또 오늘 다시 물어봤는데 단일화 시간 다 지났다. 이렇게 네. 약간 아리송한 말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자 캡처를 해서 보여줄 수도 있지만 나는 그렇게 정치하기는 싫다. 이러면서 이준석 대표를 우회적으로 비판하면서 윤석열 후보에게 지금까지 단일화 결렬 선언한다고 미리 문자를 보냈지만 뭐 네. 지금까지도 연락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책임 전가하며 감정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은영미 위원님. 네. 지금 보면 오지혜 기자가 좀 잘 그 애매한 그 결을 좀 잘 짚은 것 같아요. 뭐 결렬 선언했다가 내 제안을 받으면 또 몰라 그러다가 또 시간이 지났다. 이 무슨 생각인 거죠? 네, 안철수 후보가 이제 결렬 선언까지 했기 때문에 사실은 끝났다고 보는 게 맞는데 지지율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 초에 이상하게도 단일화가 결렬되면 오히려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빠지면서 윤석열 후보 쪽으로 더 갈 것이다. 이런 예상들이 많았거든요. 네. 근데 희한하게 이번 주에 나온 여론조사마다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주춤하거나 조금 소폭 하락하거나 이러는데 안철수 후보도 지지율이 내려가는데 이재명 후보의 경우는 살짝 오르면서 지금 다시 박빙 상태로 됐어요. 네. 지지율 격차가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좀 더 많이 오차 범위 내에서 좀 오른 그런 지지율이었는데 이번 주로 돌아오면서 양측의 지지율이 격차가 굉장히 좁아졌어요. 어떤 건 1%포인트 차이로 좁혀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단일화 결렬의 사실은 그 효과가 이재명 후보한테 들어가는 거죠. 이런 상황이 왔으니 과연 안철수 후보도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고 안철수 후보야 뭐
더 억울할 건 없겠지만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네. 제가 가장 의문스러운 거는 지금 이런 상황까지 오기까지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결렬된 뒤에 어떤 입장을 내비친 게 하나도 없거든요. 도대체 그렇다면 존중해서 안철수 후보의 뜻을 존중해서 단일화는 끝내는 걸로 하겠다. 그냥 내 스스로 선 끝까지 해보겠다. 이렇게 말을 하든가 아니면 다시 한번 추진해 보겠다든가 이런 가타부타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일단 약간 오락가락하는 애매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가 일단 성사 여부는 둘째 치고라도 단판을 시도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그게 이제 이번 주말 왜냐하면 28일이 사전투표가 아니라 용지가 인쇄되는 날이니까 이번 주말에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다만 이제 성사될지는 설사 만나더라도 그건 또 미지수가 되겠죠. 네. 김성환 의원님은 혹시 안 후보의 네. 속마음 아실까요? 거래는 이미 끝났습니다. 거래는 이미 끝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래하는 당사자끼리 서로 폐륜이다, 뭐다 이러면서 거래할 때 당시에 흥정할 때 어떤 흥정을 했는지까지 전부 다 까발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다시 만나서 또 거래를 해요. 정치가 일반적인 뭐 물건을 사고 파는 게 아니잖아요. 명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온 국민이 단일화 과정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갔는지 지금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다시 또 만나서 자 담판합시다. 단일화 다시 합시다. 이렇게 해버리면 뭐라고 하겠어요. 적지 않은 지지층이 떨어져 나갈 겁니다. 오히려 반발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좀 단일화 끝나고 난 다음에 뭐든지 이제 결과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지만 지난 9일에 윤석열 후보가 커피 한 잔 마실 시간이면 단일화 담판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10분이면 담판할 수 있다고 얘기할 때 그때 저는 그 발언이 대단히 실수였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를 좀 무시하는 듯한 발언이잖아요. 안철수 후보 사퇴시키겠다는 발언이었어요. 그거는. 여론조사 단일화라고 하는 건 최소한 상대방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국민께 평가를 받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절차가 굉장히 공정하고 중요하다고 하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내가 가가지고 안철수 후보랑 10분 얘기하면은 안철수 후보 사퇴시켜서 내가 뭐 하나 주면 그냥 단일화 끝납니다. 네.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여론조사 했을 때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한 10% 이상 격차로 이길 수 있다는 얘기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던 때였어요. 네. 그러니까 단일화 굳이 이렇게 다급하게 하지 않아도 우린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단일화 시간을 자꾸 뒤로 미루는 과정이 있었고 윤석열 후보가 직접 나서기 시작하면 뭔가의 책임 있는 행동이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걸 미적미적 뒤로 미루다가 기다리지 못한 안철수 후보가 이제 거래는 끝났다. 이렇게 결론 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그렇군요. 지금 두 위원님의 얘기까지 좀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김성환 의원께서는 이제 끝났다라고 딱 이 첫 포문으로 거의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 이준석 대표의 기자회견 내용을 아까 이 오지혜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안철수 후보는 아예 뭐 모르겠다. 다시 말해서 관심이 없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난 전혀 관심도 없고 나는 내 마이웨이 내 길 간다. 뭐 이런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안철수 후보,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거칠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더구나 이게 단일화 결렬을 선언을 했는데 지금까지 윤 후보 측 반응이 뜨뜻미지근 이것도 아니고 아예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네. 직접 내가 때리겠다 이렇게 나선 걸로 보이는데요. 저는 사견입니다만 저는 이게 안 후보가 자기 존재감을 높이기 위한 좀 센 발언을 좀 계속 하는 것 같은데요.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대통령이 모두 몰라도 된다. 남의 머리만 갖다 쓰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신세진 사람 많으면 무능하고 부패한 사람만 골랐으면서 정부가 대한민국이 실패합니다. 앞으로 20년 먹고 살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일은 과학기술을 아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내수용 법률가는 그런 일 못합니다. 내수용 법률가는 과거를 응징하는 일만 합니다. 네, 지금 이 안철수 후보 내수용 법률가라는 얘기를 한 2번, 3번 이 연달아 반복해서 굉장히 좀 세게
공격을 했는데 그럼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는 뭐라고 안 해요? 아직 윤 후보 측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궁금한데 이게 말을 아끼는 건지 아니면 좀 전략적으로 고심을 하고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말 또 뭐 단판 가능성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게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직까지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뭐 비판하거나 공격하는 이 거친 말까지는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모든 폭로전, 이 폭로전이 처음에 시작이 된 게 이 이태규 본부장의 얘기에 따르면 이준석 대표는 대체 우리한테 왜 이러는 거야? 여기서 지금 다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준석 대표한테 이제 좀 그만 좀 해라 뭐 이런 얘기가 공개적으로 나오던데요. 네, 맞습니다. 대선이 2주도 이제 안 남았잖아요. 그쵸. 이게 후보 정책이나 후보의 일정에 이렇게 집중이 될 시기에 지금 야권 후보 단일화 이 결렬 갈등이 계속 공개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당 입장으로서는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겠죠. 여기에다 대선이 1, 2% 되게 지금 박빙의 승부로 갈릴 수 있는 상황인데 결국 권영세 선대본부장이 이례적으로 오늘 경고 발언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정권 교체라는 같은 목표를 바라보고 있는 안철수 후보에 대한 윤석열 후보의 생각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단일화를 둘러싸고 다소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었지만 더 큰 통합, 더 크게 하나 되는 대한민국을 향해 가는 과정의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권 교체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뜻이 최우선으로 해서 더 이상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가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당 대표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사감이나 사익은 뒤로 하고 정권 교체라는 대의를 앞세워야 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가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 발언 때문인지 오늘 또 이준석 대표 돌발 행동이 하나 있었습니다. 조금 전 오후 2시에 수원에서 예정된 유세가 있었는데요. 네. 한 40분 전에 오늘 참석 못하겠다 취소하는 내용을 알려왔습니다. 이 말 때문인지 이게 지금 추측은 나오고 있는데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준석 대표한테 좀 자제해라라는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국민의힘의 반응 결국 지지율 때문이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오늘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는데요. 네. 야권 후보 단일화 결렬된 뒤에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약간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오히려 하락세를 보였죠. 네. 오차범위의 초박빙이다 보니 완벽한 승리를 위해서는 단일화 카드가 필요합니다. 거기다 조금 뒤 더 얘기를 나눠보겠지만 민주당에서는 지금 반윤 텐트로 이렇게 단일화 효과를 좀 노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수싸움이나 자리싸움 뭐 이런 정치공학적인 거 되게 싫어하는데요. 단일화가 되게 지금 중요한 이슈고 아무래도 정치는 뭐 뺄셈이 아니다, 덧셈이다 이런 말을 하기 때문에 계속 살아있는 카드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뭐 국민의힘, 국민의당 지금 이 단일화 이 결렬 이후에도 지금 약간 진흙탕 싸움으로 지금 번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